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블렌더에서 모델링한 것을 3D 프린터에서 간단하게 출력해 볼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에 만들었던 지반향 캐릭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오픈, 지반향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를 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왼편에 그 지반향의 참고 이미지를 띄워놨기 때문에 화면이 분할되어 있죠. 분할되어 있는 이 화면 사이에 몰딩이 된 곳으로 마우스 버튼을 옮기면 마우스가 십자가로 변하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이제 하나로 합칠 거기 때문에 조인 에이리아, 화살표가 합칠 방향 쪽으로 선택을 해준 이후에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면 합쳐집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저가형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일반적인 3D 프린팅은 거의 대부분이 단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줬다고 하더라도 색깔은 지금 이 블렌더 뷰포트 상에서 보이는 기본적인 이 모델링인 단색인 상태로 뽑히게 되고요. 컬러가 들어가 있는 상태로 프린팅을 하고 싶다면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UV가 펴 있는 상태에서 텍스처를 주거나 아니면 버텍스 페인팅이라는 형태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색칠을 한 이후에 색감이 들어갈 수 있는 파일 형태로 익스포트를 하고 그리고 컬러를 출력할 수 있는 3D 프린터로 입력을 해주면 컬러가 들어간 상태로 출력이 됩니다. 제가 정확히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3D 프린터의 경우 컬러 제일 많이 알려진 것은 3D 시스템즈라는 사의 프로젝트 660이라는 프린터가 컬러 프린터 중에서는 현재까지는 그나마 재료비가 좀 저렴하고 많이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본적인 단색인 형태 이거 출력을 해서 아무래도 그 3D 프린터가 일반적인 저희가 그 중저가형을 쓰게 되면 그 면들이 다듬어져 있지 않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라모델 같은 경우도 조립을 한 이후에 도색 전에 서페이스를 뿌리고 이렇게 이음새 등을 사포질을 해서 말끔하게 한 이후에 채색을 하는 것처럼 3D 프린터로 예를 들어 3D 프린터로 출력을 한 물체를 채색을 할 경우도 이렇게 단색으로 예를 들어 이게 실물이라고 한다면 단색으로 뽑힌 상태에서 약간 소실이 되거나 아니면 거친 부분을 사포질을 해주고 그리고 면 정리를 해준 이후에 스프레이나 일반 붓 재료는 아크릴 물감이나 기타 에나멜 등으로 채색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일단 출력을 하기 전에 모델링을 정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최소한의 모델링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블렌더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3D 모델링 툴에서 모델링을 하신 이후에 최소한의 지금 설명드리는 개념 등을 적용을 해서 3D 프린터에서 인식할 수 있는 파일 형식으로 익스포트를 해 주셔야 기본적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 제가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데 모든 오브젝트들이 나뉘어져 있죠. 예. 이 오브젝트들을 하나의 오브젝트로, 그러니까 이쪽에 보시면 리스트들이 있죠. 예를 들어 뭐 라이트는 아니고, 그쵸? 그리고 뭐 카메라도 아니겠죠. 그 외에 이런 실린더, 뭐 플래너, .001 이런 것들은 각각의 구성하고 있는 하나씩의 메쉬의 요소들이 모두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면 각각 따로 선택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했을 때 모두 이렇게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태치라고 하고, 또 물체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을 뭐 디태치라고 하는데, 블렌더에서는 조인이라고 합니다. 조인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하기 전에 일단 귀를 먼저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귀를 선택을 하고, 타 3D 모델링에서도 이 모델링들의 모디파이어로 가겠습니다. 이런 모디파이어 같은 기능들이 있는데, 모델링을 하면서 계속 기능들을 적용하면서 쌓아가죠. 그렇죠? 지금 귀에는 서브디비전이라는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서브디비전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서브디비전을 낮춰보면 좀 이렇게 보이죠. 실제 우리가 적은 폴리곤 상에서 모델링한 형태는 이런 상태고, 이것들을 면을 n분의 1로 계속 쪼개면서 자동으로 면수를 늘려주는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팅을 할 때의 최종 결과물이 이건 아니겠죠. 그렇죠? 최종적으로 서브디비전이 적용된 이렇게 스무스한 상태.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귀를 선택을 하고 서브디비전을 완전히 이 모델링에 적용을 시킵니다. 어플라이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얼굴 부분은 미러. 지금 얼굴 부분은 이 미러 기능을 잠깐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미러 부분이 적용이 안 된 상태로 프리뷰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반만 모델링한 것이 따라오게끔 한 기능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미러 기능도 어플라이, 서브디비전은 아까 귀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서브디비전도 어플라이. 나머지 이 입부분의 털 부분은 모디파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지 않네요. 그냥 놔두고, 눈 부분도 한쪽 모델링을 해서 복사를 해서 한쪽 모델링 한 것을 미러 기능으로 이렇게 갖다 놨죠. 미러 기능도 어플라이. 그리고 코도 반만 모델링해서 미러 기능을 적용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플라이. 서브디비전도 적용이 되어 있네요. 코에 이 상태인데 이 정도 상태로 어플라이. 그리고 이 이빨 부분은 모디파이어가 적용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입 부분 미러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미러 어플라이, 서브디비전 어플라이, 솔리파이. 이 솔리파이는 저희가 모델링을 솔리파이 잠시만요. 일단 이빨만, 입 부분만
남기기 위해서는 입부분을 선택을 하고 Shift H를 누릅니다. Shift H 누르시고 두께가 있죠. 원래는 솔리파이에 프리뷰를 끄면 면 상태를 모델링을 한 이후에 두께를 준 겁니다. 그렇죠? 그럼 솔리파이도 어플라이. 자, 나머지 부분이 지금 하이드가 되어 있으니까 모두 언하이드를 시키려면 Alt H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귀, 얼굴, 자, 요 가운데 입 부분의 털 부분, 코, 눈, 이빨, 입, 예. 모두 모디파이어를 적용해서 제거를 했습니다. 자, 이 방울 부분도 모디파이어는 없고요. 자, 이 턱받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미러를 이용했었습니다. 미러를 어플라이, 서브 혹시 에디트 모드에서 어플라이 같은 것을 적용하려고 하면 에디트 모드에서 모디파이어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항상 에디트 모드가 아닌 오브젝트 모드에서 모디파이어는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서브 디비전도 어플라이, 솔리파이, 아까 제가 이 부분 설명드린 것처럼 솔리파이도 어플라이. 네, 다음 팔 부분 또 서브 디비전이 적용되어 있으면 어플라이, 그리고 몸통 부분도 마찬가지로 반만 모델링해서 복사를 했었죠. 미러, 어플라이, 서브 디비전도 어플라이. 가슴에 여기 배 부분에 두른 타월 같은 경우도 서브 디비전이 적용되어 있으면 어플라이, 그리고 발 부분도 어플라이를 해줬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시 확인을 하고 일단 뭐 이 라이트라든지 여기 보시면 라이트, 그 다음에 카메라 이런 부분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클릭, 딜리트, 또는 그냥 화면상에서 선택을 하시고 딜리트. 예. 그러면 이 오브젝트 리스트 안에는 씬 컬렉션 안에는 오브젝트만 이렇게 남아 있겠죠. 자, 그러면 오브젝트를 각각의 객체를 하나의 객체로 하나로 묶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조인을 시켜 보겠습니다. 화면상에서 보이는 모든 물체를 선택을 하려면 단축키 A입니다. 그러면 모두 선택이 되죠. 또는 이 씬 컬렉션에서 모든 오브젝트를 리스트를 선택하고 싶으면 처음 시작점과 끝점에서 Shift를 누르고 클릭을 하면 모든 오브젝트가 선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델링을 하면서 지금은 무시하고 진행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부분에 씬 컬렉션에서 선택을 했을 때 눈 부분이죠. 이 실린더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모델링을 하실 때도 예를 들어서 이 플랜은 뭘까요? 예, 플랜은 이 부분이네요. 예를 들어서 MO, 그리고 몸은, 예, 그러니까 마우스 버튼을 2번 클릭하면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해주면
나중에 모델링을 수정하거나 찾을 때 좀 빨리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델링을 하실 때 이렇게 분할해서 각각 오브젝트를 모델링을 하실 때 그 적당한 이름을 정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기본 생성된 오브젝트들의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아볼 수 있는 오브젝트 이름을 주시는 게 추후에 데이터 관리하시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전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브젝트 선택을 합니다. I죠. A키죠. 단축키 A키. 선택 부분 한번 다시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면 전체 선택 해제는 그냥 화면을 클릭해주면 전체 선택 해제가 됩니다. 만약에 얼굴 부분을 선택을 하고 얼굴을 뺀 나머지 부분을 모두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I입니다. 컨트롤 I 키. 다시 컨트롤 I를 누르면 얼굴만 선택이 되겠죠. 전체 선택은 A 키. 전체 선택한 것들을 하나의 오브젝트로 묶어주려면 화면 메뉴상에서는 전체를 선택한 이후에 화면상에서는 오브젝트 메뉴에 조인이라고 있습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J. 조인. 자, 오브젝트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오브젝트로 이렇게 선택이 되고, 지금 I라는 이름으로 제가 지금 이름을 줬던 맨 위에 줬던 I라는 이름으로 한 번에 합쳐지면서 오브젝트가 합쳐졌는데 얘를 지반향이니까 지바로 바꾸겠습니다. 자, 여기서 혹시 한 가지 좀 궁금해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자, 탭키 말고 엑스레이 모드로 바꿔보시면 오브젝트가 하나로 합쳐져 있는데 그냥 오브젝트들이 오브젝트를 뚫고 이렇게 귀 같은 경우도 얼굴에 그냥 박혀 있는 식이고, 입 같은 경우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앞으로 이렇게 보이는 부분 외에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팔도 그냥 면과 면이 다 이어진 상태가 아니고 그냥 푹푹 다 꽂아 넣은 상태죠. 이 상태로 3D 프린팅이 가능한 방식으로 익스포트를 해서 출력을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점선면들이 다 이어진 상태가 좋긴 한데 그렇지 않게 작업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물체와 물체가 그냥 이런 식으로 꼽혀 있거나 겹쳐 있거나 파고들어 있거나 해도 하나의 오브젝트로만 이렇게 묶어주고 나서 3D 프린팅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다시 엑스레이 모드를 나와서 엑스레이 모드를 나오는 단축키는 Alt Z죠. 자, 일단 언두를 하겠습니다. 조인되기 전 상태로 돌아가겠습니다. 언두를 해서, 자, 코가 지금 여기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모델링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모델링이 얼핏 봤을 때 코가 이렇게 잘 붙어 있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면과 면이, 그러니까 물체와 물체 사이가 이렇게 공간이 나오게 떨어져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푹 파묻혀 있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체와 물체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면 출력이 되지 않거나 에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조심하시고 물체가 이렇게 파묻히도록
된 상태로 형태를 잡아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묶어주면 출력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뭐 방울이 내가 모르는 어떤 예를 들어서 미세하게 이렇게 아주 하다가 모델링 하다 보면 뭐 실수는 다 할 수 있죠. 미세하게 떨어져 있는 거를 체크를 하지 못하고 하나로 조인을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차라리 이렇게 파묻히게 되는 것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또는 예를 들어서 아까 이 부분 이 부분이 모델링을 뭐 하다가 예를 들어 뒤로 이렇게 뚫고 나와 있다거나 지금 제가 너무 심하게 줬는데 예를 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파고든 물체가 면을 삐져나온다거나 이런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면이 이렇게 띄어져 있는 상태는 에러가 나거나 출력이 제대로 되지 않고 차라리 파묻힌 상태가 낫다. 다시 조인을 하겠습니다. A키를 눌러서 모두 선택을 하고 Ctrl J 조인. 그리고 이름은 지바로 바꾸겠습니다. 지금 전체 월드 축에서 오브젝트가 약간 밑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좀 이렇게 올려주겠습니다. 올려주고 다리 끝이 월드 축에 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모델링을 합치거나 완료가 됐으면 이게 보통은 물체의 끝이 월드 축의 끝에 오도록 이동을 해주고 요 지금 물체 전체의 중심을 표시하는 이 작은 오렌지색 오브젝트의 중심축도 오브젝트 set origin to geometry 이렇게 바꿔주면 이 전체 높낮이, 깊이, 높이 등을 다 감안한 이 오브젝트의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3D 프린팅을 할 수 있게끔 기초적인 정리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저 이 3D 프린팅을 하기 위한 이 오브젝트 익스포트 하기 전에 오브젝트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